7월 6일 생생 주식입니다. 하루 급등, 하루 급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이 지난주로 펼쳐졌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로 이 박스권 내에서 하루 급등, 하루 급락이 반복되면서 혼란스러운 그러한 변동성이 나타났어요. 신정부 들어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기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은 상승 과열에 따른 과열 해소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맞물리면서 등락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가나보다 하면 빠지고 빠지나보다 하면 오르고 이런 어떤 변동성이 많아서 매매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일단 차익 실현 및 과열 해소의 이러한 욕구는요, 세 가지 타이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법 개정안 통과 등과 같은 기존의 기대 모멘텀이 노출되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재료 노출로 보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관련주들에는 또 매물이 쏟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세 리스크에 재차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이 타이밍에서 차익 매물 과열 해소의 욕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7월 9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여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틀 전인 7월 7일에 12개 국가에다가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무역서안을 보낼 예정이에요. 말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여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에 놓고 트럼프가 압박성 메시지를 12개 국가에다가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대미 관세 협상을 좀 서두르고 있는데요. 주말까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협상 관련된 업무를 계속했고요. 위성락 안보실장,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방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러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요게 좀 기대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요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증시 변동성에 있어 갖고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8일 화요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요, 매출액이 76조 5,535억 원, 영업이익이 6조 4,444억 원. 또 4자가 4개네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증가되지만 영업이익은 38%가량 감소된 수치다라고 나오고 있죠. 또 골드만삭스와 JP모건도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자체는 그동안 사실 2분기 실적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는 기대치가 약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왔었죠. 그러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에 놓고는 일단 위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자체가 어떤 악재의 노출이라는 어떤 마인드에서 주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말이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소외주들의 어떤 주가 등락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요 2월 달에 3월이죠. 3월에 요 전고점 62,000원 이 자리를 갖다가 지난주에 이제 돌파를 했었거든요. 여기를 즉 지난 전고점을 지지로 유지해 주는지를 봐야 돼요. 월요일이나 이럴 때 실적 발표 전에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거를
깨지 않고 위로 움직였다 이러면은 악재 노출로 보고 주가가 이제부터 오히려 역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은 요 62,000원을 깨지 않고 위에서 움직여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지수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동안 앞선 생생 주식을 통해서 일단 박스권으로 일단 우리가 염두를 한다면은 박스권 지금까지 형성된 자리를 보면은 위쪽으로는 3130 그죠? 여기가 최고점권에서 움직였고요. 3130 아래쪽으로는 3030포인트대 여기가 지지로서 작용을 했어요. 그죠? 여기서 자, 일단 큰 박스는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 중간에 기준점을 제가 체크했던 자리가 있죠. 거기가 바로 3061포인트입니다. 자, 3061포인트는 그래도 위에서 움직여야만 이 박스권의 어떤 기준점 위에서 움직여야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빠르게 위로 또 시도가 될 수 있는데 이 기준점 아래 즉 3061포인트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3030포인트대가 과연 지지냐 아니냐 이걸 또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3061포인트 아래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3030포인트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3019포인트 이건 뭐였죠? 상승갭 하단이었죠. 지난번에도 이 갭을 다 메우고 올라가면 좋은데 안 메우고 올라가 가지고 이게 조금 찜찜했던 거죠. 그죠? 3019까지 다 메워야 이 갭을 완전히 다 메우는데 갭을 다 안 메우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찜찜한데 결국은 다시 또 되눌리고 그죠? 어쨌든 3019 그 다음에 신정부의 상징적인 자리라고 했던 3000포인트죠. 자, 또 하나는 제가 기술적인 포인트로 얘기했던 20일 이평선이죠. 그죠? 20일 이평선. 여기죠. 요거. 이렇게입니다. 그럼 위쪽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3130 앞에는, 제가 얘기했던 자리로는, 이쪽으로는, 3080포인트. 그죠? 위로는 3080이 있고, 또 위로는 또 뭐가 있어요? 3100. 그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1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3130과 3030의 박스권 상하단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3061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만약에 그럼 21 이평선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절호의 찬스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과연 이 박스권 그대로 여기를 통해서 이번 주도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박스권에 변화를 줄지를 봐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아래로는 이쪽이고요. 위로는 여기죠. 어쨌든 중간 기준이 3061입니다. 3061 아래에 있을 때는 항상 요 포인트들을 자꾸 염두를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위에 있을 때는 요 포인트들을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선 이 포인트들을 염두에 나가면서 이 큰 박스권을 일단 위로 다시 뚫으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향해서 움직여 줄 때 이때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무튼 물론 21 이평선 아래에서도 강력한 또 절호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과열 해소를 이제 기간 조정으로 거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가격 조정으로 해소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일단 나와야 되는데 라고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을 거치고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역사적 신고점을 빠르게 경신하면서 일단 강력한 또 하나의 상승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열 해소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과정을 거쳐야 장이 더 세게 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갖고 과연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나 어느 쪽으로 과열을 해소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어떤 개인과 외국인 지난주는 개인과 외국인 매물이 많았는데 기존 주도주에 대한 개인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야 되고 또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주가 동향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의 주가 동향 이게 또 중요하다. 소외주 섹터에는 중요하다. 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면서 이번 주는 좀 조급하지 않게
좀 냉정하게 마인드를 좀 잡아 나가시면서 이번 주 기회점을 어디에서 포착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매매도 화이팅 하시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